여러분, 미중 패권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반도체의 독립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점입가경입니다. 그리고 날로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쉽게 말하면 설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반대의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첨단 반도체 설비가 중국의 군사력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요. SK하이닉스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못 들여간다. 네덜란드 AMSL인가요? AMSL? ASML이죠. ASML 회사에다가 압력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쩌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SK하이닉스는요 중국의 우시 공장에서 D램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절반을. 그런데 공정을 개선하지 않으면요 효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효율을 높일 수 없으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혔어요. 이게 막히면 여러분 반도체 공정을 더 미세하고 더 첨단화해서 효율을 더 높이려고 했던 계획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반도체의 절반가량을 지금 우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단순하게는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지만 1990년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릴 때하고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가격 가지고 후려쳤지만 지금은 장비 반입을 하지 못하게 해서 효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단기간에 효율이 떨어져서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마치 일본의 반도체가 무너지는 게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경쟁력이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최악의 상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삼성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반도체의 어떤 장비의 원산지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산화는 굉장히 낮아요. D램의 생산에 대해서는 전세계 1등이고 수출은 전세계 1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D램을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는요 미국이 1등이에요. 미국이 1등입니다. 38.9%나 됩니다. 일본이 2등입니다. 23.1%예요. 네덜란드가 3등이에요. 18.3%예요. 기타가 19.7%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미국이 마음대로 반도체 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삼성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체 장비
삼성에게도 중국 공장에 넣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회사, 미국의 회사, 네덜란드 회사들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넣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삼성의 중국 공장도 SK 하이닉스처럼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에 대한 어떤 공장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비중은 파운드리. 파운드리. 그러나 중국의 비중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중국 시안 공장 월 25만 장씩 생산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D램을 월 13만 장씩 우시에서 생산합니다. 게다가 SK 하이닉스가 지금 인수 예정인 인텔 랜드 사업부도 다롄에 있습니다. 여기도 월 8만 장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반도체 시장에 이 장비의 어떤 공급 부족이 공급 절벽이라고 해야 되나? 공급 절벽이 결국 말입니다. 우리 시장에게 큰 충격을 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물량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경제에까지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요. 지금 중국의 반도체 수출 비중 한번 보세요. 41.1%입니다. 이게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예요. 224억 달러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홍콩이 굉장히 또 들어있어요. 홍콩이 20.8%가 들어있습니다. 113억 달러예요. 이게 대부분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쳤을 때 61.9%입니다. 61.9%. 그야말로 반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이 어마무시하죠. 장난 아니란 뜻입니다. 이것은 2021년인 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대중 반도체 수출은요. 전체적으로 540억 달러, 작년에 540억 달러였거든요. 죄송합니다. 450억 달러. 이 450억 달러를 넘어서 올해는 최대를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이라면 미국의 어떤 장비 수출에 대한 제재가 결국 우리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이 결국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는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아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지요. 방문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에 삼성이 합류하겠다 하는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투자도 엄청나게 하겠다는 그런 암시를 하고 실제로도 투자를 하겠죠.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6G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한 검토 또 모더나와의 협력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제휴의 격상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강력하게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반도체 여기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수를 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마도 반도체가 끝나면
테크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지금 중국에 어마한 공장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예, 중국 내에 테크, 베이징만 하더라도 삼성 SDI, 삼성전자, LG전자 에어컨 생산하고 있죠. 또 난징에서는 LG전자가 모니터나 세탁기를,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 배터리를, 예, 그리고 예, 수저우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후공정이나 가전을, 우시에서는 SK하이닉스, 예, 연청에서는 SK온이 전기차 배터리를, 이게 뭐 생산하는 게 중국이 마치 대한민국의 공장처럼 움직인다니까요. 예, 시안에서는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혹은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예, SK하이닉스에서는 중층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예, LG 디스플레이는요 OLED를 예, 광저우에서 생산하고요. SK온은 전기차 배터리를 예, 지금 후이저우에서 생산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외교 자체를 말입니다. 그야말로 줄타기 외교를 했어요.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중국이 가까우니까 공장을 짓더라도 예, 물류 비용이 적게 드니까 예, 이게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는 과연 그게 괜찮을 건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나 바이오에 대한 어떤 동맹 강화의 차원을 더 넓혀야 되고요. 특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 이것은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생존하는데 아주 필요한 어마어마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이게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단서가 결국은 큰 충격을 이끌어내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 예, 첨단 기술 장비에 대한 수출을 막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는 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예, 반도체 강국의 위상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하다. 외교가. 예. 또 그 사이에 기업들은 중국에 너무 치우쳐 있는 이 생산 공장을 이게 다변화하는 것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발빠르게 움직여야죠. 요즘같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변화가 심한 그런 사회에서는요, 조금이라도 늦게 움직였다가는 경쟁력에 떨어지고 그 경쟁력은 결국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예,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처럼 미국하고 경쟁하다가 미국하고 다투다가 반도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대한민국에 넘겨주는 것처럼 예,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예, 우리는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법도 강력하게 세워야 합니다.